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고 있죠. 길을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어느새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알려드린 친환경 선박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연가스나 수소, 전기 연료를 사용해서 대기 오염 물질 대신 수증기가 나오는 선박인데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해서 바다도 살리고 정부 보조금도 받으실 고마운 선주님들,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하시면요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한주 부산운항관리센터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운항관리센터장 김한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제 고향이 완도거든요. 아, 완도요? 예, 어려서부터 노를 지어 바다 낚시를 하거나 여름에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와 가까워지면서 네. 큰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해양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네. 애국선박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항해사셨구나. 네. 성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마젤란 해협은 물론 최근 큰 화제가 된 수에즈 운하 많이 네. 들으셨죠? 네네네네. 그것까지 통과했었죠. 오. 지구를 거의 한 3바퀴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저는 지구 한 바퀴라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네. 제가 1988년에 실습생으로 첫 승선 생활을 했는데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88 올림픽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었죠. 요즘엔 외국에서 K-팝과 한국 영화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라 씨, 네.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장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로맨스나 액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혹시 재난과 탈출을 다룬 2019년 개봉 네. 영화 엑시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엑시트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 가족들과 명절 때 봤는데. 네. 네. 요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에서 탈출하는 비상 상황에 관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다양한 재난 상황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많이들 기억하시는 따따따 그 있잖아요. 옥상에서 네, 예. 구조 요청하는 거 네. 따따따따따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네.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장면은 요독가스를 피해서 지하철을 이용해 안전한 건물로 대피했던 모습입니다. 아, 그것도 기억나네요. 네네. 지하철 구조용품 보관하면서 방독면을 꺼내 쓰거나 요독가스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하철 역내에 있는 점자 보도 블록을 이용해서 탈출로를 찾았거든요. 맞아요. 재난 상황이 닥치면 정전이나 짙은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네. 평소엔 점자 보도 블록이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구나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아, 비장애인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구나. 점자 보도 블록이 단지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는 아니구나 하고요. 사실 4월은 또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날이 아닌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철의 점자 보도블록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어떨지 그것도 지금 궁금해집니다. 참, 그리고 코너 끝에 해양탐험대 퀴즈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5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오늘 코너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철도나 버스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거든요.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광단은 연안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여객선 24척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연안 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네. 여객선에 설치하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후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유사한데요. 선내 자동 안내방송 시설과 전자문자 안내판, 네. 그리고 휠체어 승강 설비와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 있고요. 네. 여객실 출입 문턱을 낮춘다거나 안전 손잡이와 목적지 표시 안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객선 구조상 객실이 2층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별도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여객선이 2층이거나 객실과 화장실 층수가 다른 경우엔 여객선 내에 계단은 설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원래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고려해 보았지만 여객선은 계단폭이 좁다 보니 설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랬군요. 선내의 좁고 가파른 계단과 면적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의자형 리프트를 설치했고요. 배터리로 구동되어서 활용도가 높고 실내용 보호 커버도 장착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 내부 진동이나 외부 환경에 강하도록 설계하였고 속도도 안정적이고 구동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단순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만 떠올리기 쉽거든요. 네. 법적으로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포함한 보호자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신체적, 제도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소득자나 소외지역 주민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무트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버스나 기차는 대중교통법이 지정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요금도 저렴하고 여러 지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객선은 어떤가요? 그런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연안 여객선을 공공교통수단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문화추구권과 같이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지난 2020년에 대중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내양전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었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 연안 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육상교통과 비교할 때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섬 지역 주민들은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이용해야 해서 안전사고에도 취약했고요. 네. 이제는 연안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운임도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의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여객선 도입과 노후 선박 교체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영토를 가장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바닷길이야말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길인데 작년에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교통약자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보편적인 교통복지로서 바닷길이 조금씩 더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생생로도 해양탐험대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한주 부산운항관리센터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죠. 교통약자에 어린이도 포함되잖아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까지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원래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인천과 목포, 여수의 섬지역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눈높이 안전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 15일에 전남 여수시에 있는 검은초등학교와 함께 학교 안전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객선 업체와 협력해서 영도 소재 초등학생 530여 명을 대상으로 구명 설비 등 안전장비 실습 체험, 여객선 안전 수칙 등을 주제로 영도 해양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객선 교통약자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작년에 1,060만 명이 여객선을 이용하였고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500만 명 이상이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여객선 이용 인구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 이상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삼면이 바다이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선은 우리 일상과 정말 가까운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객선 교통약자 사업은 기존 운항 중인 선박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구조적인 한계로 설치가 어려운 사례도 있는데요. 향후 선주분들께서 선박을 건조하실 때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국민이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동식 경사로가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무거운 짐을 들거나 몸이 불편할 때 또 감사히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부터 여객선이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되면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여객선 교통약자 사업이 앞으로 여객선 이용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하길 저도 기대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죠.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여객선은 기차,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이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아주 쉽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객선은 기차,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이다. O 아니면 X.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한주 부산운항관리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